여러분은 조선시대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혹시 화려한 궁궐의 역사나 지체 높은 양반가의 이야기만을 떠올리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그것도 분명 조선의 한 단면이겠지만 정작 그 넓은 땅을 굳건히 딛고 살았던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희로애락은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지 궁금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목소리는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잊히곤 했죠. 그런데 여기 무려 6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켜켜이 쌓인 한 조각의 기록이 있습니다. 먼지 쌓인 고문서 속에서 발견된 이 특별한 기록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조선 서민들의 진짜 삶을 생생하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혹은 드라마 속에서 보았던 조선과는 사뭇 다른, 때로는 놀랍고 때로는 가슴 아픈 지독히 현실적인 그들의 일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알던 조선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펼쳐볼 이 68년간의 기록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의 역사 기록들이 주로 왕실의 연대기나 사대부들의 문집, 혹은 승리한 자들의 시점에서 쓰인 거시적인 관점에 집중했다면, 이 기록들은 마치 작은 돋보기처럼 당시를 살았던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죠. 마치 오랜 시간 잊혔던 어느 마을의 뒤뜰에서 발견된 낡은 일기장처럼 이 기록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과 땀방울, 그리고 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기록들은 주로 지방 관아의 행정문서나 마을 단위의 공동체 기록, 그리고 백성들이 직접 관아에 올린 소원과 탄원서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왕이나 고위 관료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농부의 세금 장부,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여인의 호소문, 혹은 마을의 작은 분쟁을 해결한 기록에서 우리는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역사서가 거대한 나무의 몸통을 보여주었다면 이 68년간의 기록은 그 나무의 뿌리와 가지,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난 수많은 잎사귀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셈입니다. 이 기록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움직였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즉 평범한 개인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삶을 조명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조선의 진짜 속살을 보여주는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록들을 통해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생존의 최전선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에서 가뭄이나 흉년, 그리고 역병과 같은 자연재해는 그들의 삶을 늘 위협하는 존재였죠. 기록 속에는 텅 빈 쌀독을 바라보며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했던 가족들의 고통, 그리고 피할 수 없었던 무거운 세금과 강제적인 부역의 부담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옥죄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세금 납부 기록에서, 때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구호를 요청하는 문서에서 그들의 고단한 숨결과 절박한 목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과연 그들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이어갔을까요? 자, 이제 이 특별한 창을 통해 우리가 알던 조선을 넘어 진짜 조선 서민들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들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강인한 생명력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68년간의 기록이 열어보인 조선 서민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척박했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말 그대로 생존의 최전선이었으니까요.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사회에서 자연은 때론 풍요를 선물했지만 더 많은 순간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죠. 메마른 대지가 쩍쩍 갈라지고 애써 심은 곡식들이 뿌리째 말라 비틀어지는 가뭄의 현장은 그야말로 생존의 절규였을 겁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비를 빌었을 농부들의 간절함이 이 낡은 기록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하죠. 이어서 닥쳐오는 흉년은 텅 빈 쌀독과 허기진 배를 움켜쥔 가족들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구휼미가 제때 도착하지 못해 아사 직전에 놓인 마을의 호소문,
역병이 돌아온 가족이 쓰러져 나자빠진 비극적인 기록들은 당시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참담한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질병은 단지 개인의 고통을 넘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마을 전체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무서운 재앙이었죠.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자연재해와 질병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고 또 얼마나 필사적으로 삶을 지켜내려 애썼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옥죄었던 것은 비단 자연의 섭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부과하는 무거운 세금과 강제적인 부역은 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죠. 힘겹게 땀 흘려 지은 한 톨 한 톨의 곡식, 직접 길쌈하여 짠 옷감, 심지어 고된 노동력까지 이 모든 것이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과 부역의 형태로 백성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개인의 세금 납부 기록을 들여다보면 한 해 농사를 지어 얼마를 바치고 또 얼마나 남겨 가족을 먹여 살렸을지 그 절박한 계산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때로는 마을 전체가 흉년으로 고통받는 와중에도 정해진 세금을 채워야만 했던 비극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관아에 구호를 요청하고 세금 감면을 간청하는 수많은 문서들을 남겼죠. 이 문서들 속에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굶주림에 지친 이들의 절규와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던 촌락민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향을 등지고 도망치는 유랑민이 되거나 관아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조심스럽게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바쳐야만 했던 세금,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강제적인 부역은 평범한 조선 백성들에게는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를 지탱했던 것은 바로 이처럼 고단한 삶을 살아내던 민초들의 땀과 눈물이었던 것이죠. 이 기록들은 그들이 어떻게든 삶을 이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던 처절한 노력과 그 속에서 피어난 인간적인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 본연의 투쟁과 인내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텅 빈 쌀독 앞에서 좌절하면서도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다시 흙을 파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68년간의 세세한 기록들은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이 겪었던 생존의 최전선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과연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지켜내고 또 어떤 희망을 품으며 살았을까요? 그들의 고통과 더불어 때로는 불의에 맞서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며 살았던 인간적인 면모들은 다음 기록들에서 더욱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기록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단한 삶을 버텨낸 조선의 민초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생존의 기록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불의에 맞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때로는 서로에게 기대어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던 인간적인 면모들이야말로 우리가 이 68년간의 기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보물이죠. 그럼 지금부터 국가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자신을 지키려 몸부림쳤던 개인들의 이야기와 끈끈한 공동체 안에서 피어났던 정과 갈등의 드라마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에게 관아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단순히 세금을 걷어가고 부역을 명령하는 무서운 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주저없이 관아의 문을 두드려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부당한 처사에 맞서 자신들의 입장을 호소하는 청원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법원에 가거나 민원을 넣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토지 소유권 다툼부터 빚 독촉 문제, 심지어는 이웃 간의 사소한 시비까지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개인들의 이야기는 당시 조선 사회에 숨겨진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지방 수령이나 관료들은 이런 민초들의 다양한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판결로 정의를 세우기도 했지만 가진 자의 편에 서서 힘없는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기기도 했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결코 좌절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용기 있게 저항하거나 때로는 법의 빈틈을 교묘하게 이용해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모습도 기록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관아의 눈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이러한 기록들은 당시의 법 집행 방식과 더불어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삶을 지켜내려 했던 보통 사람들의 치열한 노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관아와 민초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사회가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다양한 목소리와 저항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몸부림이 얼마나 절박하고 또 인간적이었는지 이 기록들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삶이 늘 관아와의 싸움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고단한 생존의 최전선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함께 웃고 울며 삶의 의미를 찾아갔으니까요. 68년간의 기록 속에는 끈끈한 공동체 문화와 따뜻한 인간미가 넘쳐납니다. 농번기에는 서로의 논밭을 돌보며 품앗이로 힘을 합쳤고요. 마을에 큰일이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돕는 상부상조의 정신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의 교환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깊은 유대감의 표현이었죠. 혼례나 상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역시 마을 전체의 행사였습니다. 기쁜 날에는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며 축하했고 슬픈 날에는 상여를 메고 함께 슬퍼하며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단순한 이웃을 넘어 한 가족처럼 끈끈한 정을 키워갔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늘 갈등도 있게 마련입니다. 기록 속에는 사소한 땅 경계 다툼이나 자식들 싸움, 혹은 농기구를 빌려주고 받지 못해 생긴 오해 등 인간적인 불화의 모습도 여과 없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갈등들이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지기보다는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되고 다시금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더 많이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이 기록들은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 감정으로 채워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며 진정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인간적인 면모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안겨주죠. 텅 빈 쌀독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다시 흙을 파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 공동체의 기록들은 인간 본연의 따뜻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에 숨겨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을 향한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네, 바로 그 문을 열어보았을 때 저희는 그저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던 조선시대 민초들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도 복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됩니다. 68년간 쌓여온 이 기록들은 단순히 파편적인 사실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마치 정교한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듯이 고단함과 기쁨, 갈등과 화해가 뒤섞인 그들의 다층적인 삶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인간적인 면모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은 텅 빈 쌀독 앞에서 절망에 무릎 꿇기보다 다음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다시 흙을 파던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의한 현실 앞에서는 때론 주저앉았지만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아에 맞서는 용기를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지혜를 잃지 않았습니다. 혼례나 상례 같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마을 전체의 행사로 치르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고 품앗이나 상부상조를 통해 공동체의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했죠. 이 기록들을 따라가다 보면 조선시대 보통 사람들이 단순히 생존만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낸 존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용서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다채로운 감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고 때로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도 결국 서로를 보듬으며 끈질기게 삶을 이어갔던 인간 본연의 강인함과 지혜가 이 모든 기록을 통해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름 없이 살다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피상적인 역사만을 알아왔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동시에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깊은 감동과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득한 과거의 기록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대는 달라도 인간이 겪는 고통과 기쁨, 생존을 위한 투쟁, 그리고 공동체의 중요성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켜줍니다. 이름 없는 보통 사람들의 기록은 역사의 빈틈을 메우는 것을 넘어 우리가 사는 오늘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68년 기록 속에서 만난 조선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인간 본연의 이야기이며 시대를 넘어선 깊은 공감과 울림을 선사하는 진정한 삶의 기록일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